안녕하세요. 유앤미 강남 본점 대표 원장 정창호 원장입니다. 너무너무 궁금증 많으시죠? 실리프팅 많이들 하시고 정말 요즘엔 리프팅 다들 얘기하시는데 과연 효과는 좋을까? 굉장히 의문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하실 건데 오늘은 그 실리프팅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그거예요. 돌기가 있는 실, 가시처럼 돌기가 있는 실을 쭉 집어넣어서 돌기들이 안에서 탁탁탁 박히는 거죠. 탁탁탁 박히고 이 돌기들이 박힌 채로 쭉 당겨서 끌어올라가게 하는 거, 이게 가장 실 리프팅의 기본 원리죠. 그러니까 이 돌기들이 있는 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당길 수도 있고 이렇게 당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당기면서 모양을 만들어가는 게 실 리프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리프팅에 쓰는 실의 종류가 어떤 게 있냐? 일단은 실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만 간추려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은 양방향 실이라 그러죠. 흔하게 가장 많이 쓰는 실입니다. 양방향실. 돌기의 방향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 양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기가 이렇게 아래로 V자로 향한 실들은 여기서 이렇게 당기는 거죠. 이 실의 위쪽은 돌기가 반대입니다. 여기서 걸어줍니다. 내려가지 못하게. 그래서 쭉 당기고 쭉 걸어서 실을 고정시켜주는 실.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양방향 실이라고 그러죠. 흔히 쓰는 오메가 실, 민트 실, 에피피콘 실, 이런 실들이 다 양방향 실이에요. 되게 기본 개념은 같습니다. 실들은 거의 다 양방향으로 돌기가 위쪽 아래쪽 돌기의 방향이 반대인 양방향 실이 주로 주조를 이루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쓰는 PDO 실이라고 해서 녹는 실인데, 이런 실들은 이제 유지 기간이 한 1년 정도, 8개월에서 1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가장 흔하게 쓰는 실들이고, 이 실들의 유지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유지 기간을 늘려놓은 PLA라는 실이 있는데, 요거는 유지 기간이 더 깁니다. PDO하고 PLA 실은 되게 이것도 복잡한 게 많은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유지 기간의 차이가 조금 나고요. PLA 실이 유지 기간이 조금 더 길고요. 그다음 PLA 실이 콜라겐 합성 쪽으로는 확실히 더 유리합니다. 콜라겐 합성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이 PLA 실을 시술하고 나서는 피부 톤이나 피부 결 같은 거, 그리고 피부 탄력 같은 게 좀 더 증가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조금 더 비싸다는 단점이 있죠. 무조건 당겨준다고 해서 좋지는 않아요. 그 당기는 거는 분명히 이 당기는 벡터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당길지를 굉장히 고민하고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보면, 광대가 좀 부각된 사람들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만 당겨놓으면 정말 광대가 훨씬 커 보여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충분히 생각하고 당겨야지 무조건 당긴다고 예쁘진 않아요. 실리프팅의 장점은 굉장히 많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게 굉장히 이제 환자분들이 심적으로 느끼기엔 큰 시술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일단은 비수술적인 어떤 절개를 하거나 그런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커요. 리프팅은 전에 제가 레이저 리프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사실 레이저 리프팅으로 만족을 느끼시지 못한 분들도 실리프팅을 했을 때는 만족도가 확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또 리프팅 기능뿐만이 아니라 이 피부 안에서 콜라겐을 합성함으로써 피부톤이나 결, 그리고 탄력감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살아나는 걸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되게,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피부의 개선까지도 이렇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시술입니다, 리프팅은. 아니요 하기는 힘들어요. 사실은 실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좋긴 합니다. 확실히 좋긴 한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거잖아요. 가성비. 무조건 정말 내가 돈이 많고 이러면 좋은 실들 듬뿍 넣어놓으면 좋겠죠. 하지만은 적당한 위치, 적당한 방향, 어떤 깊이로 넣느냐에 따라서 또 틀리거든요. 피부가 얇은 분, 두꺼운 분, 피부가 되게 얇은 사람은 너무 얇게 넣으면 울퉁불퉁해져요. 너무 깊이 넣으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실이 들어가는 깊이, 방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당한 개수를 가장 최적의 방향에, 최적의 깊이에 집어넣었을 때 효과나 만족도가 극대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리프팅 단점도 있죠. 일단은 실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설명할 만한 큰 부작용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사실은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리프팅을 하고 나서 불편한 게 있을 수는 있어요. 아프기도 하고, 아무래도
끌어올라가니까 처음에는 광대가 좀 커져 보이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환자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죠. 울퉁불퉁하거나 실이 비쳐 보이거나 실이 끊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일인데, 대부분은 저절로 자연적으로 소실되는 것들, 시간이 가면서 없어지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단점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시술자가 너무 경험이 없고 시술을 많이 안 해보신 선생님 같으면 이 실의 깊이에 따라서 정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너무 두꺼운 실을 너무 얇게 넣어가지고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해져 버리면 그런 것들은 되돌리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시간이 가서 실이 녹고 나면 없어질 수 있는 증상이지만 시술자의 숙련도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 리프팅은 숙련된 시술자가 제대로 된 시술을 했을 때 크게 부작용이 많은 시술은 아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시술을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특히나 걱정하시는 게 실이 끊어졌을 때거든요. 실이 비쳐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은 실이 비쳐 보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딤플이라 그러죠. 실이 당겨져서 이렇게 당겨져 보이면 실이 좀 비쳐 보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실 색깔은 안으로 들어가면 아주 투명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비쳐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겨져 보이는 것도 시간이 가면은 당김이 좀 완화되면서 비쳐 보이는 건 거의 없어지거든요. 저절로 소실이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실이 끊어졌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시술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공정상에 실이 약간 불량이 났다거나 문제가 있는 그 실들이 있을 수도 있죠.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실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이 리프팅 실은 손으로 잡고 끊으려고 해도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강성이 좋은 실들인데 이렇게 끊어지는 실이 있을 수 있는데, 실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제가 양방향 실 설명 들었잖아요. 여기서 끌어올리고 위에서는 고정을 시켜주는데 가운데가 끊어져 버리면 끌어올렸던 실이 쭉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아래로. 실이 끊어지면 자가 증상이 있어요. 이렇게 톡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알아요. 이거 뭔가 이상하구나. 돌기처럼 톡 튀어나오게 돼요. 이거는 실이 끊어진 거예요. 이거는 저절로 해결 물론 됩니다. 1년 정도 있으면 되겠죠. 근데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증상, 여기가 따갑고 아프면서 뭔가가 툭 튀어나온 거가 돌기처럼 툭 튀어나온 증상이 있으면 이거는 병원으로 오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물론 불편하고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바늘로 구멍 살짝 내가지고 제거가 쉽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문의하시고 오시면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추천을 안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어떤 힘을 가하느냐, 어떤 방향으로 넣느냐에 따라서 거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70대, 80대 대신 나이 많은 고령층, 또 20대 젊은 층까지 다 아우러서 시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시술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딱 하나 추천하고 싶지 않은 피부가 딱 하나 있죠. 너무 탄력이 없을 때, 정말 너무 탄력이 없고 너무 살점이 없어가지고 너무 피부가 얇으면서 탄력이 없어서 이렇게 흘러내려 있는 피부들은 끌어당기면요 너무 울퉁불퉁해져요. 이런 피부들은 사실은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 외에는 웬만하면 경험이 많은 시술자라면 얼마든지 조절하면서 시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병원 오셔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원장님, 저는 여기 살이 너무 많은데 리프팅하면 그냥 이렇게 내려와 버리는 거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지방이 너무 많으면 무게가 있어요. 무게가 실로 이렇게 끌어당겼을 때 얘네들이 무거우니까 내려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실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전에 설명했던 거하고 같이 병행 시술을 하는 거예요. 윤곽 주사도 맞고, 그러니까 리프팅 하기 1-2주 전부터 윤곽 주사를 맞는다든지, 아니면 레이저 리프팅하고 같이 병행하는 방법도 있어요. 레이저 리프팅을 먼저 시술을 해서 지방 사이즈를 좀 줄인 다음에 실 리프팅을 같이 해놓으면 효과가 극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시술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병합 요법으로 해가지고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 이런 분들도 직접 오셔서 얼굴 상태를 보면서 상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큰 부작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주기를, 이게 이제 바늘이 들어가는 시술이기 때문에 불안해 하시죠. 얼굴에 계속 바늘을 찔러대고, 뭐 어쨌든 실도 이물이잖아요. 이물질이 들어왔는데 이거 괜찮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적당한 간격을 지키고 숙련된 시술자가 큰 무리 없이 진행을 하면 아주 이게, 그러니까 격한 시술이 아니거든요. 부드럽게 시술을 해 나가면 오히려 규칙성을 가지고 시술을 받으면 노화 방지에도 확실히 도움이 되고요.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내가 늙어가면서 처지는 그 시간을 조금 벌어주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받지 않으신 분들보다 확실히 노화도 더 방지되는 것 같고, 얼굴 처짐이나 상태 유지도 훨씬 잘 되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않고 시술 받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실 리프팅에 대해서 쭉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병원에서 환자를 보다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신 분들이 많고 요구 조건도 굉장히 틀리죠. 근데 실 리프팅 무조건 비싼 걸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실을 무조건 많이 넣는 것도 아니고, 사람마다 적합한 실이 있고 그 사람에 맞는 적합한 방향, 벡터가 있고 적합한 깊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어때요? 결국은 환자와 의사 간의 원활한 상담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또 요즘에는 뭐 병원들이 이벤트 같은 걸 되게 많이 하잖아요. 어디 병원 갔더니 어느 실이 얼마예요. 이런 얘기 해가지고 병원 오셔서 원장님 저 이 실로 할래요. 이 실로 해주세요. 이런 것보다는 내원을 하셔가지고 어떤 실이 나한테 적당할 것인가, 나한테 가장 어떤 실을 어떻게 넣는 게 효과가 가장 좋을 것인가를 충분히 상담하신 다음에 시술을 받는 게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